문자를 만든 사람 창힐. 거구려 저정은 한 해 사신을 맞이하여 전례 없이 분위기가 밝았다. 사신 서백창은 선물을 실은 수레 20량을 이끌고 국내성에 들어섰고, 이 보고를 받은 거구려 중신들은 성문에서부터 그들을 환영하며 정전으로 안내했다. 신 중정어사대부 서백창 한제의 명을 받아 고구려 국상을 알현하나이다. 국상 을파소는 웃음을 띠며 서백창을 맞았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그래, 한제께서는 무고하시오? 그러합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매궁은 군장들뿐만 아니라 문사 서생까지 너도 나도 같겠노라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곡물 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우위가 더욱 깊어지니 한제께서는 이번에 특히 귀하고 값진 것들을 골라 싣도록 명하셨습니다. 호, 한제께서? 그래, 이번엔 뭘 가지고 오셨소? 붓, 벼루를 비롯하여 비단과 금, 은, 옥으로 만든 각종 예물과 서책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글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니 앞으로는 금, 은, 옥보다는 서책에 더 비중을 두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태왕께 없어 좋은 책을 황금 서대에 놓고 보시면 글이 더 잘 보이실 것이옵니다. 하하, 잘 알겠소. 그리고 이번에 한에서는 천하의 문인을 두루 초청하여 문진대회를 갖기로 한 바, 고구려에서도 문인을 보내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진대회라면 그간 천하의 크고 작은 전쟁이 멈추지 않아 교린의 아름다운 도는 떨어지고 오로지 쟁신만 부풀려졌습니다. 이에 한제께서는 모든 나라의 대학을 초청하여 크게 대접하고 선물을 사하시어 쟁과 살에 험산한 길을 잠재우고 춤과 효와 예로서 천하의 안녕과 질서를 꾀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고구려의 전대 태왕들께서 일찍이 지니셨던 정신과도 같은 바, 부디 국상께 오서도 걸출한 학자들을 보내시어 대회를 빛내주시기 앙망합니다. 을파소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올랐다. 좋은 일이요. 마땅히 거유대학을 보내겠소. 그러나 선태왕의 뜻이 반드시 충효나 예와 같지는 않았으니 내 그 점은 지적해야만 하겠소. 온 천하가 동명태왕의 애민정신을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을 국상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길과 다르지 않은 바, 국상께서는 어찌 그리 겸손하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을 아낀 동명태왕의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군자만이 갖는 높고 아름다운 덕이요 인입니다. 하하, 동명태왕께서는 자신과 백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신 분이니 군자와는 다르오. 군자란 인과 덕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선비를 일컫는데 어찌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분을 군자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중, 혀, 예를 갖추라. 백성을 종용하는 자가 군자라면 동명태왕께서는 틀림없이 군자가 아니오. 오히려 그런 관습에 묶이지 않도록 백성을 풀어주고자 하셨으니 평생 유학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온 서백창은 을파소의 말에 발끈했다. 신 서백창은 이제껏 충, 혀, 예가 백성들과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오 소백창 중혀예란 필히 사람이 높낮이를 두게 마련이라. 모든 백성들이 하물며 자신께서 평등하다 보신 선태왕의 정신과는 오히려 반대요. 유학이 천하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백성과 백성을 신분 차이로 갈라놓게 마련이니 가난하고 미약한 백성은 대를 거듭해 낮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선태왕의 생각이셨소. 무릇 왕된 이라면 유학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장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은 서백창은 을파소의 말을 듣기만 해야 했다. 맹자가 배불러야 예를 안다고 한 것은 바로 유학의 그 모순을 지적한 거요. 예를 모른다고 백성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미약한 백성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어. 진정한 예란 그 형식을 엄정하게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따스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 덕명대왕께서는 자신을 버려 평등을 실천하신 분이니 감히 유학의 좁은 세계에 가두어둘 분이 아니요. 명심하겠습니다. 소백창은 입을 굳게 다물고 물러나왔다. 고구려 조정은 문진대회에 보내기 위한 학자를 선발하였다. 글의 밝은 중신들이 수고해 학자들을 고르고 골랐고 마침내 그들이 떠나는 날이 되자 을파소는 한 여자를 데려왔다. 이지라 합니다. 드물게 얼굴이 희고 목이 길어 해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담은 입술이 단아한 처녀는 단번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일행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가슴을 일렁거리게 만들었다. 어떤 의도로 국상이 이런 처녀를 일행에 섞었는지 짐작할 수는 없었으나 기품 있는 모습이나 명민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일행의 잔심부름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이지는 꼭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입을 여는 법도 별로 있질 않아 하늘로 향하는 내내 누구도 그녀의 역할을 알 수 없었다. 한 조정은 문진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사절들에게 깍듯한 예를 갖추었다. 일행이 국경에 들어서자 허위대와 더불어 기다리던 높은 관직의 신하가 그들의 앞을 안내했고 낙양까지의 널따란 길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낙양에 도착한 각 나라의 사절들은 최고의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대회 전날은 한제가 베푸는 연회에 초대받아 한해 관리들은 물론 각국 사절들과 교류를 두고 인사를 나누었다. 한해 역시 대국이었다. 향년에는 천하의 미주와 산해 진미가 넘쳐났으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요염하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눈앞을 덜아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각국 사절은 눈앞이 아찔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흥이 한창 오르자 대회를 주관하는 한해 재상이 잔을 들고 자리에 일어났다. 천하 각국의 문진 사절이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한 조정은 그 기쁨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진즉에 이런 자리를 만들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바 앞으로나마 천하가 이렇듯 교린과 예를 근간으로 여긴다면 다툼이 왜 있겠으며 벗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오이다. 이번 문진대회가 오랜 세월 지속된 불화를 씻어내고 우정으로 경영되는 천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간 학문으로 교육해온 우리 거유대학들이야말로 그 선봉장을 맡아야 할 분들임을 외치고 싶소. 그러니 오늘은 우리 문사들이 천하를 접수하는 날 그간의 분쟁을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오직 인의 예지로서 문화의 농사를 짓는 날임을 만방에 공고히 알리는 바요. 우와!
각국 사제들의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 전쟁과 환란에 쫓겨 무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문사들에게 이 세상을 접수해 문화의 농사를 짓자는 말은 너무도 선명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고구려 사제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세상은 나라에 의해서도 구분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의해서도 구분되는 법이었고, 천하에서 모인 사제들은 학문이란 영역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었다. 멋진 대회여. 산이 높이 들리며 찬탄과 감회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역시 하는 한이여. 그간 전란에 휩싸여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하의 문사를 대접하는 걸 보니 눈물조차 날 것 같소. 그렇게 향연의 밤은 깊어갔다. 문진대회의 첫날, 각국에서 몰려든 문사들은 차츰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번이 문진대회에서 장원을 하면 그것은 개인의 영달에 앞서 나라의 자랑거리였다. 돌아가 받을 보상이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여러 긴장한 문사들의 앞에 마침내 나타나 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재상의 음성은 크고 우렁찼다. 천하의 문사 제사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한평생 닦아온 지혜를 아끼지 말고 내놓으라. 그리하여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세상의 길이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데 있지 않고 글자와 수칙 속에 있음을 확고하게 보여주도록 하라. 모든 참가자가 고개를 숙인 가운데 재상이 대회장을 빠져나가자 문창관이 나섰다. 오늘은 경전 해독의 깊이를 겨루는 시합으로 서경을 원전으로 하겠소. 참가자 여러분은 서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간직해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할 걸 써서 내시오. 조정의 문관들은 물론 기라성 같은 거유대학들을 판심관으로 모셨으니 답지를 내는 족족 바로 심사하여 족부를 가리고 경합하여 장원을 가리겠소. 장원을 하면 어사대부 벼슬을, 사절 가운데 장원이 나오면 벼슬 외에 황금피를 하사받을 것이오. 서경은 옛 한나라 때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정치를 공자가 정리한 경전으로 문장들이 간략한 반면 그 분위기는 엄격했다. 서경에 통달하여 이미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는 선비들은 차분히 눈을 감고 어떤 구절을 쓰는 게 좋을까 고민했고, 저해가 깊지 못한 선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다른 문사들의 기색을 살폈다. 고구려의 사례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표정이었다. 다들 어려서부터 수없이 읽어온 서경이라 눈을 감고도 어디에 어떤 글귀가 있는지 통달하고 있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 문지대회는 우리 고구려 학문의 심오함을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여, 모두 분발하여 반드시 장원이 우리 중에서 나오도록 합시다. 후후. 이지가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리자 일행들은 이지에게 눈길을 모았다. 황조가 나 한 수 써놓는 게 나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원은 흉노에서 나와요. 뭐요? 자신이 없어 그러는 거요? 일행은 이지 말에 터무니없어 했지만 이지는 답지를 받아 들자 붓을 움직여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일필휘지로 쉼없이 써내려 가는 문사부터 한 글자 쓰고 하늘 한번 보고 떠듬떠듬 써가는 사람까지 참가자들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지는 차츰 쌓여갔고 판심관들은 머리를
모아가며 부지런히 성적을 매겨나가 마침내 장원을 결정했다. 여소자 기획이인 감지승상제 이알날약 화하만맥망불설비 나 소자는 이미 어진 사람을 얻고 상제를 공경히 받들어서 어지러운 꾀를 막으니 화하만맥이 따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장원은 흉노족의 사절로 온 한 젊은 문사였다. 호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사설을 읽고 성경을 읽었더란 말인가. 이 글을 설명하겠나. 흉노선비는 판심관들에게 예를 갖춰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설명을 시작했다. 이 문장은 서경 무성편에 나온 것으로 주지육림에 빠져 포락을 즐기는 등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착취하는 은나라 조왕을 응징하기 위해 주나라 모왕이 태공망 여상을 앞세워 은을 정벌한 옛 일을 기술한 것입니다. 선비들 중에는 이 문장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왜 이것이 장원으로 뽑혔는지 궁금해 젊은 흉노 선비의 말에 함께 귀를 기울였다. 이 구절에서 나는 모왕을 말하는 것이고 어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태공망 여상을 얻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상은 원래 은나라 사람이지만 주무왕의 앞장을 서 은을 치러 가게 되는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자국의 군주라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얻은 어진 군주를 따라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흉노 선비는 자신이 시각까지 보태가며 문장을 해석해 들어갔다. 다음 문장은 선제의 제사를 충실히 모셔 은나라 군사가 펼치는 온갖 계량을 다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흉노 선비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선비들의 주의를 불러 모았다.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흉노 선비가 세상스럽게 주의를 끌자 이 문장은 아는 선비들도 모르는 선비들도 그의 입술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화하라 함은 물론 하늘 말합니다. 천하는 한가운데 화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맥이라 함은 남만과 동이의 일파인 맥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하족이나 남만족이나 동이족이나 할 것 없이 크게 기뻐하며 주무왕의 거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판심관으로서 귀를 기울인 채 듣고 있던 대문장과 원순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들이 앞을 나섰다. 이 문장을 장원으로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선비들은 원순에게 눈길을 모았다.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화하맨맥이 기뻐하고 따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군주의 다스림이 나라별로 달라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어진 군주는 나라에 구분 없이 천하가 모두 따르는 법이니 오직 인자만이 군주의 자격이 있어. 이 진리를 정확히 짚은 흉노사절 진륵을 이번 문진대회 창원으로 선정하였어. 판심장 원순의 평이 끝나자 바로 시상이 시작되었다. 한해 예부 대신이 어사대부의 벼슬을 제수하고 장원 외에도 결선에 올라간 문사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포상하는 걸로 첫날의 대회는 모두 끝났다. 이제 사절과 문사들은 황제의 초대를 받아 새로 지은 정각의 현판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이렇게 흉노사절이 장원을 할 걸 알았단 말인가? 거구려 사절들이 일제히 이지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물었지만 이지는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제발 말을 해주게. 우두머리 격인 문사가 물러서지 않고 몇 번이나 간청을 하자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툭 던졌다. 흉노를 달래야 하니깐요. 응, 뭐라고? 사절들은 눈을 껌뻑일 뿐이었다. 한재는 화려한 권룡포를 입고 천하의 문사들이 청년하게 줄지어선
한 정각 앞에 섰다. 현판이 누런 비단으로 가려진 새로 지은 정각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이미 사절과 문사들의 경탄과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학인들이여, 그대야말로 천하를 밝히는 영웅일지니 나는 오늘 그대들과 같이 이 청각의 현판을 보고자 기다려노라. 이어 누런 비단이 벗겨지자 하얀 바탕에 날아갈 듯 검게 쓰인 세 글자가 자태를 드러냈다. 현판의 세 글자를 보던 문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탄성을 치렀다. 이어서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를 박수가 모든 문사들의 손바닥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 연학전이라. 학문을 흠모하는 궁궐이란 뜻 아닌가? 이야말로 제왕이 법도여 천하 군주들이 나아갈 길이로다. 군사들은 한재를 위해 아낌없이 박수를 쳤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도록 박수는 멈출 줄 몰랐다. 한재는 손을 내저어 박수를 멈췄다. 이 글씨를 보라. 한 획 한 획이 굳세고 힘차면서도 한없이 부드럽지 아니한가. 이 글씨들은 천하 제일의 명필 왕천석에 의해 쓰인 것으로 그의 일족이 모두 유사일의 최고의 명필이니 이는 집안이 천복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로다. 각국에서 온 사절에게는 돌아갈 때 1000씩 필법서를 선물로 넣을 테니 고국으로 가거든 세세연년 이 아름다운 필법을 전하도록 하라. 한재가 기쁨에 가득 찬 사절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학전을 빠져나가자 문창관이 사절들을 연학전 안으로 안내했다. 오, 또다시 사절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연학전의 모든 공간이 빈 곳 없이 서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아, 정녕 한에서 살고 싶기만 하구나. 사절 중 한 사람의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사절과 문사들을 안내하던 문창관은 걸음을 멈춰 손가락으로 서고 한편에 붙은 초성화를 가리켰다. 보시오. 산발을 한 채 고통 속에서도 의연한 표정을 잃지 않고 한 손에 붓을 들고 혁혁한 눈길로 문사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문사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사에 가까웠다. 아, 이 모습은 정녕 처절하기만 하구려. 누구시여 이분은? 태사공 사마천. 문창관이 내뱉은 이름 석자에 모든 사절과 문사들의 눈길이 초성화로 쏠렸다. 전설로 남은 사가 사마천. 문사로서의 양심을 잃지 않고 황제를 나무라며 진실을 변호했던 그의 고통과 의지가 어우러진 초성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절이 없었다. 무릇 붓 한 자루의 힘은 1000만 자루의 창검보다 강하니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간파했으며 공형에 처해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목숨을 진실과 맞바꾸어 한평생 천하의 대소사를 기록했으니 역사는 그의 붓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소. 산마천을 참배하는 사절들의 뒤에서 문청관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그가 그 아득한 과거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 이전의 하와 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조상의 자취를 모조리 놓칠 뻔했어. 진정한 성인이시오. 산마천에 대한 참배를 마치자 사절들 중 한 사람이 문창관을 향해 액을 조로 말했다. 사기를 한 건이라도 얻어갈 수 없는 것이요? 이에 모든 사절들의 눈빛이 한 갈래가 되어 문창관을 바라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아래 위로 크게 끄덕였다. 사기에는 이 세상 모든 부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나라의 기록도 생생하게 살아있어. 사기는 총 130권 52만 6,500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저서지만 황제 폐하께서는 이 책을 한 권이 아니라 한 나라당 전편 130권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셨어. 사제들은 흥분되는 가슴을 누를 수 없었다. 문사들의 무기는 책, 정확히 말하면 글자였다. 글자를 50여만 자나 가지고 간다는 건 그만큼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돌아감에 다름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사기는 사마오주부터 한무제까지 이 세상 모든 기록이 망라되어 있는 법물과도 같은 서책이 아닌가. 한제만세 한사절은 노골적 아부를 기분 좋게 바라보던 문창관은 마지막으로 연학전 마당에 우뚝 선 인물의 초상을 가리켰다. 창희리요. 처음으로 글자를 만든 분. 이 세상에 저급한 공황들이 창과 칼을 만들어 숱한 생명을 앗아갈 때 홀로 글자를 만들어 천하에 퍼뜨린 분이요. 사들 중에는 창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이름을 듣자 이구동성으로 문창관에게 물었다. 아, 이분이 글자를 만드셨어? 문창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창일이 초상 옆에 섰다. 이분은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의 사관으로서 어릴 때부터 붓을 들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기호 따위를 만들곤 했어. 기호는 그림을 줄인 것이었고 그 기호는 글자가 되었어. 그림이 바로 글자가 된 것이요. 그래서 한자는 뜻을 그려낸 글자인 것이요. 그 안에는 시대의 내력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배어있어. 문창관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한자가 나옴으로써 천하는 비로소 야만을 벗어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학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이 위대한 글자는 화하만이 아니라 동이, 서용, 남말, 북쪽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실상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해졌으니 이 어찌 천하 모든 사람들의 복이 아닐 수 있겠어. 그래서 이분 창희를 힐황이라고도 하오. 자, 모두 힐황에게 경배합시다. 각국의 사들들과 문사들은 진정 숭배하는 마음으로 창일의 초상 앞에 기게 들어섰다. 문창관이 구령에 맞춰 절을 하는 천하의 문사들의 표정은 행복하기 짝이 없었다. 웅장한 연학전이나 그에 가득 들어찬 책이나 사마천이나 창일이나 모두 법외로웠고 위대했으며 평생 더불어 살고 싶은 공간이고 인물들이었다.